안녕하세요. 위클리메타 메디컬타임즈 황병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내부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최근 암 유발을 논란이 됐던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먼저 여쭤보면은 일단 최근 논란이 되는 이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형성 대세포. 그렇죠.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간단하게 하면 뭐 혈액암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고. 림프암이죠. 림프종이라는 게 크게 큰 범주로 보면 혈액암 속에 들어가는데 우선 림프종이 뭔가를 아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림프종은 림프절에서 생기는 거고, 림프절이라는 건 일종의 혈관 같은 거기 때문에 전신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림프종이라 하면은 초반에 이렇게 좀 전신적으로 전신성 질환으로 이렇게 퍼지기가 쉬운 그런 거를 인식하는데, 이 림프종이라는 게 그 정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도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굉장히 드문 질환이지만 거기서 또 나뉘는데, 뭐 한 4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전신성인 것도 있고요. 전신성. 뭐 피하 조직에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보형물 주변을 감싸고 있는 피막에 생기는 특이한 림프종인 거예요. 그렇죠. 매우 드물게 생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 상식적으로 보면은 림프종, 뭐 림프암 이런 거는 림프절에서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보형물 주변에 피막, 여기 림프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우리가 몇 번 발생 보고가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그게 정립이 안 된 건, 이게 여기서 림프종이 생길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점점 케이스가 있으니까 연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다는 게 뭐 정론이긴 한데, 지금 가슴 성형센터 이제 대표 원장님이시잖아요. 이제 20년 가까이 유방 성형을 해오신 대단한 전문가이신데, 이번 사건 후에 사실 민원도 좀 많이 들려온다는 저희가 소식을 듣긴 했는데, 실제로도 많은 민원이 있는 편인가요? 일단 뭐 수술하신 분들은 걱정이 되죠. 그리고 그게 자신이 수술한 게 엘러간 텍처이던 아니던 일단 다 정도의 걱정 심리도 적용하기 때문에 다 걱정을 하시는 것도 있고, 특히 엘러간 텍처를 했다 그러면 마치 걸리는 줄 아시는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좀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 그리고 환자 상담도 많고. 그렇죠. 혹시 이제 뭐 구체적인 문의 숫자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오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문의 숫자, 전화는 하루 종일 받아요. 하루 종일. 건수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도 제가 답변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좀 직원들 도움도 받아서 같이, 원래 제가 직접 답변을 해왔었는데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도 복수를 하고 있고, 뭐 내원 상담하면은 거의 뭐 마비가 될 정도예요. 왜냐면 각 환자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뒤에 환자들이 계속 밀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이 논란이 된 이후로 뭐 본인이 성형하신 환자분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그 텍스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글로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보형물을 뭐 한두 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제조사를 다 구분하면서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오늘 간단하게 좀 뭐 한두 가지라도 실물로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보형물 샘플들은 우리 항상 환자들 상담할 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 쓰는 스무스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끈매끈해요, 표면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왜 텍스처라는 걸로 넘어갔냐면, 구형 구축이라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구형 구축. 수술한 가슴이 촉감이 좀 단단해지는 그런 부작용 확률이 얘가 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보형물이 이런 표면을 거칠거칠하게 한 텍스처 타입이 있는데,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이오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스무스에다가 솔트 로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종의 뭐 소금 계통을 덧붙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표면을 거칠거칠하게 해서 조직에 유착이 되게,
아, 딱 두께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구형구축이라는 그 부작용이 적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셀 제품은 그렇게 한 거고, 네. 또 다른 회사는 그 임프린팅 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찍어낸 껍데기를 네네. 우툴투하게 찍어낸 방식이 있어요. 네네. 얘는 좀 낮아요. 아. 얘는 좀 낮아서 지금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논란에서 났다는 게 그 유병률의 부분에서 좀 논외라는 말씀이신 훨씬 거죠? 좀 낮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뭐 이제 논문이라는 거는 네네.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하면 이런 보고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케이스가 쌓이고 네. 이러면 정설화가 되는 건데 네네. 뭐 몇 년 전부터 이 ALCL 얘기, 역형성 대세포린 네. 부종, 부형물 연관된 얘기가 조금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보완한 제품을 개발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런 제품이에요. 확실히 좀 보기에도 다르네요. 이건 뭐냐면은 스무스하고 네. 텍스처 크게 보면 중간쯤인데 네네. 스무스 쪽에 가까운 텍스처예요. 스무스에 가까운 네, 텍스처. 그러니까 텍스처라는 게 이제 거칠기가 있는데 네. 이 거칠기를 미세하게 깎은 거죠. 아주 미세하게 깎아서 손으로 만져보면 그냥 스무스 같은.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돌기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볼 때는 예. 제가 잠시 만져봐도 될까요? 확실히 이게 그렇죠? 제가 만졌을 때는 이게 돌기가 있다는 느낌이 전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현미경적으로 보면 돌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거의 역할이 이제 발생 원인은 이제 외피 때문이라는 건데 외피가 왜 그런 역할을 하는가 이게 가설이 네. 이 거칠거칠한 거가 그 사이에 박테리아가 증식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셀 같은 경우는 그 네. 솔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네. 안에 부스러기로 인해서 인체 면역 반응을 또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니까 림프구가 모여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림프종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텍스처를 나노 또 마이크로 이걸로 깎은 경우에는 네. 그런 균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스무스가 갖고 있던 네. 그런 구형구축률 이런 것도 예방을 하고 네.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해온 거예요. 발전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 계속 연속상에 있는 논란에서 식약처가 환자분한테 커지기 때문에 예방적 제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이제 아직 뭐 한다 안 한다는 아니라 뭐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방적 제거라고 하면은 이제 혹시 모르는 발병을 위해서 다시 보형물을 뺀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그 지침에도 네. 이거를 제거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이 네. 그 림프종 이 치료에 대해서 왜 공포를 갖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희귀암이라고 하니까 난치병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군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림프종이라는 것은 아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소적인 거는 치료가 잘 돼요. 국소적인 거는 또. 네. 저도 예전에 저희 고모가 네. 림프암이 있었는데 간경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꺼려가지고 그냥 한 6개월 정도 밖에 못 하신다.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국소마취를 수술했어요. 네. 그분이 15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림프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간경화로 돌아가신 거예요. 간경화로 돌아가셨군요. 그러니까 림프암은 왕치가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소 질환으로 있을 때는 치료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역형성 대세포린 부종도 여러 가지 타입 가운데 전신적인 게 아니라 네. 국소적인 거거든요. 거니까. 네. 그래서 발병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치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예방적으로 다 뛴다는 것은 다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그렇다는 것은 유방암 걸릴까봐 모든 유방을 제거하는 거랑 네. 이치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렇군요. 유방암이. 예방적 제거라는 건 너무 과도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논의 자체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방적 제거라는 건 좀 많이 나갔다. 그렇죠. 또 사실 이 유방 보형물이라는 건 진짜 비용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예,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제거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둘러싸고 있던 피막까지 제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더 많이 나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피막 제거라는 보형물 제거는 네. 그냥 있는 것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에 이제 들어와 있던 가구 빼는 건데 네.
피막 제거는 벽지를 따뜨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 조직, 정상 조직 손상까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몸에는 해롭다라는 거죠. 회복이라든지 또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시술 과정에. 그럼 실제로 피막 제거를 좀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가요? 많습니다. 네. 네. 이 사태 이후로 피막 네, 제거를 뭐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 부분은 또 거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좀 특히나 더 나갔다는 표현이 딱 정확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부 논문에서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거를 좀 과대하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이 논란 어쨌든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또 한편에서는 뭐 고소 고발까지 고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조금 당분간 이어질 거는 같습니다. 네. 좀 장기화될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또 금방 사그라들 거라고 보시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한 명. 네. 그 환자의 예후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환자가 치료가 어떻게 됐는가, 뭐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그러들 거고, 네.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논란이 계속 되겠죠. 그렇군요. 그 한 명 발생한 유병 환자에 대한 예우가 네.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시하고 또 다음에 그런 팔로우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